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병철 북새통TV의 최병철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요즘에 조금 일정이 바빠지면서 유튜브로 만나 뵙겠다고 약속드렸던 내용들도 이렇게 걸러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때 여러 권의 책들을 좀 우리가 만나보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조금 아쉽고,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뜻 어떤 책들을 권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웠던 측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책을 접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간의 회의감이 들었던 것이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패러다임이나 그 어떤 변혁의 그 가속화되는 시점이 사건이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관련 일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변화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세상을 진단하는 또는 미래를 예측하는 류의 책들이 적절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의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다면 결국 인문 고전을 우리가 만나보면서 스스로 성찰하고 통찰하는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거의 5분 내지 10분 이내 영상물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숙제였습니다. 해서 선뜻 이렇게 만나 뵙기가 어려웠던 차에 이것 또한 제가 가지는 기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최근에 부쩍 많이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무엇이 변하지 않을 것인가를 찾는 본질적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과 더불어, 또 하나는 내가 무엇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하기 이전에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나는 어떻게 세상을 꿈꿀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기존에 하던 일들을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또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보려고 하는 책은요, 너무나 유명하신 이지성 작가가 쓴 에이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올 연초에 발행되었는데 굉장히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다가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다소 주춤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결국에 코로나19가 지금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은 코로나19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관점에서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쯤에서 연초에 다루려고 했었던 이 에이트라고 하는 책, 부제로는 AI에 대체되지 않는 비법 8가지, 그 8가지를 아마 책의 제목으로 이렇게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만나보는 시간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이지성 작가는 뭐 너무나 많이 잘 알려지신 분이시죠. 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이 세간에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뭐 베스트셀러 작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인문학 또는 독서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다라고 꼽히시는, 평가받으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이분이 썼던 대표적인 책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꿈꾸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책, 또 많이 읽혀졌던 책이 바로 리딩어로 리드하라 라고 하는 책도 굉장히 많이 읽혀진 책이라고 이해될 수 있고요. 흔히 책 관련해서 어떤 세미나나 또는 이런 유튜브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이분이 하신 이야기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책에 나와져 있는 내용들 중에
가장 주목받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한번 문장으로 여러분들에게 타이핑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서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불타는 갑판 위에 계속 서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컴컴한 바다로 뛰어내릴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불타는 갑판이라고 하면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지금의 모습들일 것이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 4차 산업혁명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 것입니까? 뛰어들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이 책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주 난감한 상황이죠. 결국 질문을 이렇게 너무 양비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다소 곤혹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어차피 뛰어들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크라테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기술과 재산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잡스의 말, 이 잡스의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 시작하면서 뭐 거기에 이제 경영학의 계보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는 뭐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의 어떤 법학대학원 또는 경영대학원을 거쳐서 조지 마셜을 거쳐서 피터 트럭으로 연결되어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결국 이제 인문 고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경영학의 가장 중추적인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는 인문학이라는 것과 과학기술의 어떤 그 접점, 그 교차점에서 탄생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인문학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잡스는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붙들고 있었을까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2010년 4월에 무려 2조 2,600억 원을 지불해서 이 아이폰 인공지능인 시리, 이 시리를 개발, 그 시리가 탑재된 아이폰 4S가 발표가 있던 다음날, 이렇게 발표가 된 다음날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잡스는 자신이 남은 생명, 그러니까 좀 자녀 수명, 이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에너지를 인공지능에 쏟아부어 넣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자기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문제 제기하면서 이 책의 서문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 즉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지면 사람의 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이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과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받는 사람만 있다. 그런데 왜 묻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공지능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묻는다는 이야기고, 묻는다는 이야기는 결국 지시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개념에서 이야기를 하고, 왜 우리는 그럼 지시를 받으려고만 할까라는 겁니다. 왜 지시를 받으려고만 할까?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이 주입식 교육, 이것을 빨리 개선해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미 그것을 탈피한 일본의 사례라든가 또는 미국의 사례 등을 굉장히 많이 소개해 놓고 있는 책이어서요, 기존의 진로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어쩌면 읽어야만 하는 필독서가 돼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유명 작가들은 대부분 자기 책을 읽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들어 버리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최신의 어떤 이 방향성과 더불어 굉장히 깊이 있고 숨겨졌던 어떤 데이터 값들을 인용해서
그것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것을 소개할 수 없는 사람이면 굉장히 그 시대에 좀 뒤떨어진 듯한 느낌을 가지게끔 해버리는 아주 그 탁월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 10분이 넘어서고 있어서 벌써 첫 번째 시간으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미지의 그 불확실한 어둠의 바다로 뛰어내릴 것이냐 아니면 계속 불타고 있는 가판에 머물 것이냐에 대한 선택, 또 한 가지는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과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받는 사람으로 양분된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의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개념에서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한 10분 정도씩 해서 제가 이 에이트라고 하는 책은 대략 3부까지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이 내용들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관심 가져볼 만한 문장들 소개해 드리는 시간으로 여러분들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라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미래 사회는 신이 된 인간과 신이 되지 못한 인간만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호모사피엔스와 호모데우스만 존재한다라고 구분을 짓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굉장히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던지는 방법은 양비론적으로 문제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우리가 능력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에이트 파트 1에서 내용을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